룬샷, 사피바카의 즈음, 이지연 옮김, 흐름 출판. 나는 늘 직설적이고 간단하게 자기 요지를 설명하는 저자들을 높이 샀다. 그들에게 배운 대로 이 책의 요지를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룬샷으로부터 나온다. 룬샷은 종종 그 주창자가 미친 자 취급을 받는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아이디어이다. 둘째, 언뜻 미친 것처럼 보이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전쟁을 이기는 기술, 생명을 살리는 제품, 업계를 바꿔놓는 전략으로 탈바꿈시키려면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다. 셋째, 상전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팀이나 기업 혹은 어떤 형태든 목적을 가진 집단의 행동에 적용해보면 룬샷을 더 빨리, 더 잘 키워내는 실용적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 문화보다 구조, 혁신보다 설계가 중요하다. 많으면 달라진다. 팀이나 기업의 행동이 갑작스레 바뀌는 패턴, 똑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아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비즈니스계와 사회과학계의 미스테리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사업가들은 대기업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대기업 사람들이 보수적이며 리스크 회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본인들은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진정한 열정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그렇게 작은 기업에서 흥미진진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대기업형 사람을 스타트업에 한번 넣어보라. 그런 연관성은 끊어지고 그는 아주 과격한 아이디어를 옹호하려고 테이블을 쾅쾅 내리칠 것이다. 똑같은 사람이 어느 맥락에서는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다른 맥락에서는 깃발을 휘두르며 달려가는 혁신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에서는 미스터리일 수 있는 행동 변화가 물리학에서는 상전이라는 괴상한 행동 패턴의 핵심을 이룬다. 물이 가득 찬 커다란 욕조를 한번 떠올려보자. 물 표면을 망치로 내려치면 물이 튀면서 망치가 액체 속으로 쏙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번에는 온도를 낮춰 물을 얼린 다음 다시 망치로 내리치자. 어떻게 될까? 표면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똑같은 분자가 이 맥락에서는 액체처럼 행동하고 다른 맥락에서는 딱딱한 고체처럼 행동한다. 이유가 뭘까? 갑자기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걸 분자들은 어떻게 할까?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것 같은 대기업형 사람의 미스터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질문을 살짝 바꿔보자. 얼음덩어리 위에 물 분자를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얼어붙는다. 똑같은 물 분자를 수영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다른 물 분자에 섞여버린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물리학자 필립 앤더슨은 바로 이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많으면 달라진다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전체란 부분의 합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합과는 매우 다르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액체의 유동성과 고체의 딱딱함 뿐 아니라 금속 내 전자의 독특한 행동까지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물 분자 하나 혹은 금속 내의 전자 하나를 분석해서 그런 집합적 행동을 설명할 방도는 없다. 이 행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게 바로 물질의 상태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팀이나 기업에도 적용된다. 어느 개인의 행동을 분석해서 집단의 행동을 설명할 도리는 없다. 룬샷을 잘 키워낸다는 것은 인간 조직의 어떤 상태다. 프랜차이즈, 예컨대 영화의 후속 시리즈 같은 것을 잘 개발한다는 것은 고체가 물질의 또 다른 상태인 것처럼 조직의 다른 상태다. 이렇게 조직의 상태를 이해하고 나면 팀의 성격이 왜 바뀌는지 뿐 아니라 온도 변화가 물의 어느 점을 제어하듯 그런 변화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도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나 기업 혹은 어떤 형태든 목적을 가진 조직을 이룰 때도 경쟁하는 두 힘이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두 가지 형태의 인센티브, 동기부여 요소가 생기는 셈이다. 이 경쟁하는 두 가지 인센티브를 대략 판돈과 지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는 집단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누구에게나 큰 판돈이 걸려있다.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에서 신약이 성공하면 모두가 영웅 대접을 받거나 백만장자가 된다. 실패하면 모두 실업자다. 이렇게 큰 판돈에 비하면 지위에 따른 특전, 승진에 따른 연봉 인상이나 직책명의 변경 따위는 미미해 보인다. 팀이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판돈은 줄어드는 반면 지위에 따른 특전이 커진다. 이 두 가지 조건의 크기가 역전될 때 시스템이 전환된다. 두 인센티브는 누구도 원치 않는 행동을 부추기기 시작한다. 조직이 커지고 안정될수록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똑같은 집단임에도 룬샷을 퇴짜 놓기 시작한다. 나쁜 소식은 상전이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모든 액체는 얼어붙는다. 좋은 소식은 이 힘들을 잘 이해하면 상전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은 0도에서 얼어붙는다. 그러나 눈이 오는 날이면 길에 소금을 뿌려서 물의 어는 점을 낮출 수 있다. 이러면 눈은 딱딱한 얼음이 되지 않고 녹아버린다. 얼음에 미끄러져 일주일을 입원하느니 진창에 신발이 젖는 편이 낫다. 똑같은 원칙을 이용하면 더 좋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철에 탄소를 조금만 추가하면 훨씬 강한 물질인 강철이 만들어진다. 강철에 니켈을 추가하면 우리가 아는 가장 튼튼한 특수강들, 제트기 엔진과 원자로에 쓰이는 특수강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상전이 원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문화가 아니라 구조의 작은 변화를 통해 경직된 팀을 탈바꿈시킬 수 있다. 리더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혁신을 역설한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분자 하나가 절박하게 애쓴다고 해서 주변 분자가 얼음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의 작은 변화는 강철도 녹일 수 있다. 구조를 설계하는 자가 지배한다. 천재기업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가지고 건설한 제국이 오랫동안 건재하면 그를 둘러싼 신화가 널리 퍼진다. 그러나 정말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우연의 설계자들은 그보다 덜 화려한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어느 한 룬샷을 열렬히 지지하기보다는 많은 룬샷을 육성할 수 있는 뛰어난 구조를 만든다. 그들은 예지력 있는 혁신가라기보다 세심한 정원사에 가깝다. 그들은 룬샷과 프랜차이즈 양쪽을 모두 잘 돌보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지 못하게 한다.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지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상태를 분리하라. 예술가와 병사를 분리하라. 위험성이 높은 초기 단계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부르자. 이들은 조직 내에서 이미 성공해 꾸준히 성장하는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병사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야 한다.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는 바람 앞 등불과 같다. 부시는 군대 장교들은 어느 무기가 실전에서 완전히 증명되고 나면 새로운 무기 개발을 회피한다고 쓰고 있다. 그 장교들은 대하 단계의 무기는 모조리 묵살했다. 레이더도 그랬고 수륙 양용 트럭도 그랬고 혁신 초기에 거의 모든 무기가 같은 일을 겪었다. 초기 단계의 무기는 늘 허점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초창기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단단한 보호막이 없다면 아이디어는 폐기되거나 묻히고 만다. 업종을 막론하고 강력한 프랜차이즈의 리더들은 자잘한 허점을 집어내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를 묵살하는 것이 일상이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종양에 대한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쳤다. 종양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들을 무관한 염증으로 일축했다. 대형 영화 제작사들은 메트로섹슈얼한 영국인 스파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아이디어를 흘려보냈다. 그들은 루크스타 킬러의 모험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도 놓쳤다. 플롯이 이해가 안 가고 메이스 윈디라는 주인공이 거품 가득한 슈퍼히어로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제약과 영화 산업은 모두 강력한 대기업들의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룬샷을 살리고 키우는 구조를 진화시켰다. 혈관 형성 억제요법이라고 하는 종양에 대한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치료법은 지난 20년간 암 치료에서 가장 획기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가 됐다. 그런 방식으로 가장 먼저 나온 치료제인 아바스틴은 연매출 $70억 달러를 달성했다.
한편 가망 없어 보이던 두 영화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영화가 됐다. 제임스 본드와 스타워즈 시리즈 말이다. 상 분리의 목표는 룬샷 배양소를 만드는 것이다. 룬샷 배양소는 배아 단계의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곳이다. 돌보미들이 보호시설 같은 환경을 설계해 배아 단계의 프로젝트들이 성장하고 번창하고 허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상태에 딱 맞는 틀을 마련하라. 룬샷 그룹과 프랜차이즈 그룹을 분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직도에 박스 하나를 더 그려놓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인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번쩍이는 연구소를 갖고도 실패한 기업은 많다. 진정한 상 분리가 되려면 맞춤식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식 집이 필요하다. 각 상태의 니즈에 딱 맞는 별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버나마 부시는 레이더 연구팀을 MIT에 있는 이름 없는 사무용 건물에 격리시켰다. 부시는 앞서 언급한 군대에 필요한 긴장된 조직이 괴상한 것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연구소에 적합한 조직이 전장에 있는 전투연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시어도어 베일은 장거리 전화기술 연구팀을 맨하튼 남부에 있는 어느 사무용 건물에 격리시켰다. 베일도 부시처럼 시스템을 딱 맞춰 바꾸었다. 그 역시 전화사업의 엄격한 과업 할당 방식과는 거리가 먼 간섭이 적은 방식을 택했다. 부시도 베일도 오늘날 우리가 계속 재발견하는 사항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식스 시그마나 전사적 품질 경영처럼 효율을 중시하는 시스템은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예술가들을 숨막히게 한다. 예컨대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를 발명했던 3M이 2000년에 식스 시그마의 열혈 전도사를 새 CEO로 들이자 혁신은 곤두박질을 쳤다. 이런 상황은 그 사람이 떠나고 새로 부임한 CEO가 옛 시스템을 복원한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회복될 수 있었다. 새로 부임한 CEO는 효율주의 시스템을 실수라고 설명했다. 할당된 발명 개수를 채우지 못했으니 수요일에 좋은 아이디어 3개, 금요일에 좋은 아이디어 2개를 생각해내야겠어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은퇴한 포스트잇 발명가 아트 프라이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그 새로운 체제에서라면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느슨한 목표와 몽상하는 시간이 예술가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군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해가 된다. 동적 평형을 만들어내라. 예술가와 병사를 똑같이 사랑하라. 균형을 유지해서 어느 한 상태가 다른 상태를 압도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룬샷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프랜차이즈를 도모하는 병사가 똑같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 나약하고 모호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얘기이자 자주 간과되는 요소다. 벨 연구소의 전신이 되는 조직을 만든 뒤에 베일은 이렇게 썼다. 나머지를 희생시키면서 어느 한 사업부나 부서, 지부, 그룹을 무시하거나 편애한다면 반드시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단이 자연스레 병사는 병사를 편애하고 예술가는 예술가를 편애하는 함정에 빠진다.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은 보기 드물고 귀한 능력이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버니바 부시는 베테랑 학자였지만 군을 진심으로 존중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과학자나 비즈니스맨, 교수를 비롯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군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다. 버나마 부시는 그런 존중심을 가지고 장교들을 대했기 때문에 앞서 실패한 수많은 과학자, 엔지니어들보다 군대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어느 인물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어떤 역사를 보면 그가 이런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해 갔는지를 엿볼 수 있다. 애플 첫 재임 시절에 스티브 잡스는 맥 컴퓨터를 연구하던 자신의 룬샷 그룹을 해적들 내지는 예술가들이라고 불렀다. 물론 그는 본인이 최고의 해적이자 예술가라고 생각했다.
반면 애플2 프랜차이즈를 개발 중이던 그룹은 평범한 해병이라고 일축했다. 잡스가 예술가들을 떠받들고 병사를 업신여김으로써 두 그룹 사이에 형성된 적대감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두 그룹이 각각 입주해 있던 건물 사이의 새끼를 비무장지대라고 불렀다. 이 적대감은 양쪽 제품 모두에 손해가 됐다. 잡스와 함께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워즈니악은 다른 중요한 직원들과 함께 남아서 애플2 프랜차이즈 개발을 계속했다. 잡스가 아끼던 맥 컴퓨터는 시장에 출시됐으나 상업적으로 실패했다. 애플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잡스는 축출됐고 존 스컬리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결국 스컬리가 맥 컴퓨터도 구해내고 재정 안정성도 회복했다. 12년이 흘러 다시 애플로 돌아온 잡스는 조니 아이브 같은 예술가와 팀 쿡 같은 병사를 똑같이 사랑하는 법을 터득한 상태였다.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능력을 우리가 타고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키울 수는 있다.